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삼성 SDI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를 만드는 것으로 출발했던 업체입니다. 사실은 뭐 다른 전자 부품도 삼성 SDI 쪽에서 많이 만들었죠. 반도체 소재나 LCD 소재, OLED 필름 소재 같은 것들도 다 이 삼성 SDI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전지 쪽이 성장하면서 전기차가 나타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 SDI 쪽에서 배터리 쪽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에너지 솔루션이라 부르는 전기차 배터리 쪽 분야가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할 만큼 삼성 SDI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쪽은 굉장히 큰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삼성 SDI는 현대차와 기아, 국내 자동차 시장에 독과점을 하고 있는 이 업체들에게 이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지 못해 왔어요. 그래서 해외로만 전진하고 있었죠. 자, 이 삼성 SDI의 매출 외형은 이 삼성 전기차 배터리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는 이 매출 원가 관리에서 실패하면서 매출 원가가 뭐 급증을 했죠. 근데 여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보다는 좀 나쁜 실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밑에 단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반기 순이익은 작년보다 좀 좋게 나왔죠. 자,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9.58% 갖고 있고 특수관계를 포함하면 20.53%로 나름대로 이 경영권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삼성 SDI는 외국계인 클라이슬러나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에다가 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그다음에 독일차인 폭스바겐이나 BMW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국내 전기차 시장의 그 뭐 1위 독과점 업체죠. 현대 기아차에는 납품하지 못해왔죠. 그러고 보니 당연히 이 전기차 분야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넘버 3까지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고객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 SDI는 항상 이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이 발목을 잡힌 양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고인이 되신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삼성 자동차 해가지고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 현대차의 정몽구 명예회장이죠.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삼성과 어떠한 사업도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 정의선 회장이 당장 이제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어도, 경영권 승계받아도 그 아버지 명이 있어서 이 현대차와 삼성은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삼성 SDI가 그 유럽 공장에서 각형 배터리를 기존에 이제 LG 엔솔이나 이 SK온에서는 만들지 못했었는데요. 그 각형 배터리를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공장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처음으로 삼성 SDI가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걸로, 말 그대로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현대차와 기아랑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 또 현대차와 기아는 글로벌 넘버 3에서 내년 그 하반기에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이제 테슬라와 맞짱을 뜰 수 있는 회사로 클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의 뭐 BYD나 이런 중국 업체들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의 이 전기차 모델들은 나름 가장 최신 모델들로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자동차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를 현대차와 기아가 생산한다는 건 북미 시장에서 그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와 다이다이 붙어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회사에 삼성 SDI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현대차가 굳이 LG 엔솔과 SK온하고도 충분히 그 물량을 확보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삼성 SDI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 중에 가장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에 가까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삼성 SDI는 수원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깔고 지금 양산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언제든지 양산 테스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바로 전기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자, 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을 예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LG엔솔도 지금 고분자계는 2026년, 화합물계는 2030년을 예약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7년을 초기에 말을 했지만 지금 파일럿 라인 돌아가는 거 봐서 2025년에는 양산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 가장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도요타도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른 발빠른 선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도요타 같은 경우 2025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채용한 자동차를 내놓겠다고 얘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채용한 자동차 모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대차와 기아도 전고체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채용한 전기차를 시장에 내놔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그러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업체는 어디냐? 삼성 SD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도 이제는 삼성 SDI와 손을 잡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정의선 회장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직접적으로 여러 번 만나면서 대화를 해봤고,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가 다시 이제 살아나면서 이번에 이제 P6 하이니켈 배터리인데요. 이 P형 각형 배터리를 이 유럽 공장에서 생산한 건 이제 유럽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는 향후 삼성 SDI도 역시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투자비를 마련할 목적을 위해서 LG 엔솔처럼 별도의 부분으로 분할해서 재상장을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삼성 SDI의 전체 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90% 되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기존 삼성 SDI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돼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적 분할을 할지 아니면 인적 분할을 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예전에 이 인적 분할을 해서 말이 많았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할 가능성도 있죠. 자, 하여간에 이 현대차와 이 기아와 이 삼성 SDI가 이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2차전지 배터리를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 SDI는 새롭게 내수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거죠. 물론 LG 엔솔이나 SK온이 쉽사리 물러서진 않을 겁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삼성 SDI는 이 LG 엔솔과 SK온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긴 했는데,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기회에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낮추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또 삼성 SDI는 후발주자로서 이 LG 엔솔과 SK온의 시장을 뺏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배터리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납품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기차 가격도 낮아지면서 국내도 이제 전기차 대중화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도 삼성 SDI와 현대차와 기아가 손을 잡게 되면서 이제는 이 삼성 SDI의 실적에 대해서 향후 국내 시장과 해외에서의 현대차와 기아의 성장들을 감안할 때 이 삼성 SDI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것을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